예, 인사드리겠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입학정보 박람회에서 일부 진학특강에 대한 강의를 맡은 대입 지원관 장한별입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주제를요, 우리 학생들이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또는 학생부 위주전형을 준비하는 학생들한테는 면접평가라는 관문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하기 위해서 대입지원관이 어떤 부분들을 강조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잘 이해를 해주시고 들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먼저 제 소개를 좀 올리겠습니다. 우리 학생분들 서울시립대학교 좀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였잖아요. 그렇죠? 거기서 한 13년 동안 입학사정관 업무를 했습니다. 우리 학생들의 서류평가 그리고 면접평가까지 설계부터 운영까지를 담당했던 사정관이었는데 얼마 전에 전주 진로 진학센터로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생들과 만나면서 실제로 상담도 하고 서류에 대한 내용들도 컨설팅 해주면서 대입에 대해서 많은 도움 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잘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강의 주제입니다. 학생부 전형에서 왜 면접평가가 중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잘 알아봐 주시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평가의 방식, 유형 그리고 어떤 초점에서 좀 대비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제로 내가 어떤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시나리오와 전략까지 모색하는 방향으로 준비해 보았습니다. 자, 서류의 마침표 합격의 시그널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면접이요, 결국은 여러분들을 증명하는 마지막 관문이 될 텐데 벌써부터 좀 긴장되시죠? 근데 이 부분들을 결국은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여러분들이 얼만큼 잘 준비하느냐에 따라서 달려 있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우리 면접장 문 앞에서 너무 당황하지 않도록, 멘탈 붕괴되지 않도록 실전처럼 준비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시, 대입 면접이 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을까요? 면접의 본질적인 목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면접은 여러분들이 제출하셨던 그 서류에 대한 내용에 대한 확인과 검증에서 이 면접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여러분들이 제출했던 학교생활기록부는요, 이것을 활자를 다 한 번 더 해보면은 보통 책 한 권 정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대학에서는 여러분들이 면접장을 부르기 위해서 최소 4번 정도의, 4회 정도의 서류평가를 확실하게 합니다. 왜냐하면 서류평가 단계에서 최소 2인의 평가자들이 꼼꼼하게 봤고요. 그 다음 면접으로 올린 학생들은 이 친구들을 어떤 질문을 해야 될 것인가 면접관 관점에서도 또 같이 봅니다. 그래서 4명의 평가자들이 보통 여러분들의 서류를 검토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면접에서 중요한 것은 일단 서류를 통과한 학생이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한테 더 강조하는 것은 서류에 대한 중요한 내용들을 평가하려는 것보다는 서류에 대한 내용 자체가 실제 우리 학생의 역량으로 잘 준비되었는지 구술로서 확인하려는 그런 부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우리 학생들이 이미 알고 계실 것 같긴 한데 상위권 대학에서 면접을 굉장히 강화시키는 움직임이 있다라고 들어보셨죠?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일단 여러분들이 지금 적용받고 있는 2015 개정교육과정이 여러분들이 원하는 과목들을 가급적 들으려고 유도를 했었고, 그리고 이 교육과정의 특징이 과목에 대한 선택뿐만 아니라 수업의 변화도 많이 이끌어냈습니다. 그러면 이런 수업을 받은 학생들이 실제로 그 역량이 체득이 되었는지를 대학에서는 보고자 하는 것이고, 특히 또 코로나 이후에 우리 학교의 환경, 교육활동 자체가 많이 변화되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여러분들 온라인으로, 글로, 영상으로 또 AI의 도움을 받아서 수행평가한 경험들 많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글과 영상 또 피상적으로 배웠던 이런 학습이 실제 우리 학생의 역량인 것인지에 대해서는 대학이 굉장히 궁금해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블라인드 서류평가를 시행한 지가 이제 5년 차가 됐어요. 가급적이면 이 블라인드 평가의 가장 중요한 초점은 다른 후광효과 빼고 학생 진짜 역량에 주목하라라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그럼 서류 내용 같은 경우는 사실 여러분들의 서류를 놓고 봤을 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예쁘게 쓰기 위해서 또는 정말로 돋보이게 쓰기 위해서 많이 포장되어 있는 것도 사실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블라인드 평가 체제 하에서는 결국은 이런 편견 요소, 선입견 요소, 그다음에 후광 요소를 다 빼고 진짜 여러분들의 역량에 주목하는 평가 방식으로 바뀌고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대입 전형 자료가 굉장히 많이 축소되었습니다. 옛날에 우리 학생들이 자기소개서 썼던 선배님들 아십니까? 그렇죠? 그때는 사실은 이제 수시 원서 접수하고 자기소개서를 또 제대로 쓰기 위해서 어떤 학생들은 사교육을 통해서 컨설팅 받기도 하고, 그다음에 누가 대필해 주기도 하고, 뭐 이 내용 자체로 굉장히 포장하기 위해서 많은 열을 올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없어진 대신 학교생활기록부에 정말 초점을 많이 맞춰서 평가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학생부에 있는 내용을 대학에서 제대로 학생을 좀 평가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의 세부 특기 사항들 그리고 창체 활동에서 정말 열심히 했던 내용들을 위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 이 부분을 좀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수시 대입 면접에서 여러분들이 일단 생각하셔야 되는 것은 관점의 전환이 있습니다. 자,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면접이라는 자리는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근데 대학에서 평가자의 진짜 생각은 너를 면접 과정에서 정말로 잘 확인한다면 우리 대학에서 뽑고자 하는 인재가 될 것이다 라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 예시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A 학생 같은 경우는 자기가 했었던 활동 위주로 그냥 나열만 하는 그런 구술을 했습니다. 근데 B 학생 같은 경우는 정말 이 학과에서 무엇을 원하는지에 대해서 자기의 진정성을 잘 보여줬죠. 저는 통계 동아리에서 배운 지식이 실제 경제 현상에 어떻게 쓰이는지 궁금해서 학교생활, 경제 토론을 시작을 했었고, 거기서 나온 아이디어를 직접 구현해 보고 싶어서 빅데이터 캠프도 활용해 봤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하나씩 면접관한테 이야기함으로써 내가 진짜 이 학과를 위해서 충실하게 준비한 인재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부분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목차를 좀 설명드릴 건데요. 일단 우리는 면접의 진짜 의도를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또 합격 답변의 핵심 요소를 배운 후에 실제 대학 사례를 통해서 완벽한 대응 전략까지를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되셨죠? 그러면 본격적으로 좀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챕터입니다. 학생부 종합 면접의 실전 이해입니다. 자, 여러분들 생각하실 때 면접관이 실제로 했던 질문에는 수면 위에 질문 아래, 그러니까 질문이 있고 그 아래 숨겨진 의도가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반드시 생각을 먼저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면접 장면에서 그러한 의도를 캐치하기에는 부단한 여러분들의 사전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단 면접관이 던지는 질문 하나에는 여러 가지의 의도가 있을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먼저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대입 면접의 유형은요, 서류 기반의 면접, 재시문 면접, 인성 면접 이런 형태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근데 최근에 대부분의 대학들이 채택하고 있는 면접의 방식은 서류 기반의 면접입니다. 근데 이 서류 기반의 면접도 대학에서 얼마나 그 수준을 깊게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피상적으로 접근하는 대학도 있을 것이고 정말 학생의 역량에 그 핵심 사항들을 제대로 평가하려는 대학들도 굉장히 많아졌다라는 부분들 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단순 확인형 질문이 있을 것이고 심층형 질문으로 구별이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의 트렌드는 단순히 확인하는 질문들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아요. 결국 확인 질문에서 시작해서 심층형 질문으로 점점 그 수준을 높여간다라는 모습들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확인형 질문의 특징입니다. 대부분 물어보는 것은 학생의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런 역할들을 하면서 어떠한 주도성을 발휘했는지, 그리고 어떤 활동에 대해서 물어봤으면 그 활동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하고 답변하는지, 그리고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에 대한 학생부에 대한 신뢰도를 좀 찾아가는 방향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난이도는요, 우리 학생들의 준비 상황에 따라서 굉장히 어렵지 않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답변의 방향은 결국은 여러분들이 그냥 하게 됐어요. 친구들이 했기 때문에 했어요. 뭐 학교에서 시켜서 했어요. 이렇게 소극적인 태도를 실제로 보였다고 하더라도 답변은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결국은 구체적으로 내가 이 활동이 좋아서 했다라는 식으로 확실하게 여러분들의 의도를 담아서 말씀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확인 질문에서도요, 의도들이 숨겨져 있습니다. 면접관 이런 질문들을 합니다. 마케팅 동아리 원래 있던 동아리였어요? 라고 물어봤을 때 여기에 의도는요, 마케팅 동아리에 이 친구가 단순히 참여했었던 것인지, 아니면 내가 그 마케팅 동아리 내에서 실제로 역할 수행을 했고 그 다음에 창의적인 나의 활동들이 있었는지에 대한 진위를 확인하는 질문이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책에 대해서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그 책을 왜 골랐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면접관이 물어보고 싶은 것은 그 책을 누군가의 추천과 도움을 통해서 그냥 읽혀진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찾아서 읽었는지에 대한 그런 선택했는지 여부를 물어본다라고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탐구를 하셨을 텐데 여기서 가장 많이 고민했던 지점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면접관이 물어보고 싶은 것들은 그럼 그런 탐구가 있었으면 여러분들은 어떤 깊이 있는 사고를 해봤는지, 그리고 실제 그 과정 속에서 나한테 주어진 문제 해결은 무엇이었고, 문제는 무엇이었고, 그 해결하기 위한 나의 과정은 또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실 수 있도록 준비하시면 좋겠죠. 자, 심층형 질문 방식입니다. 심층형 질문 방식은요, 일단 하나의 질문들을 먼저 던집니다. 자, 동아리 탐구 시간에 보고서 주제로 기후위기와 탄소세를 선택을 했었네요. 근데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일단은 첫 번째 질문은 성격이 확인형 질문입니다. 이 친구가 이 주제를 왜 선택했을까? 그 동기에 대해서 먼저 파악을 합니다. 그럼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하는 학생도 있겠지만 그냥 어버버 하는 학생들도 분명히 있겠죠. 자, 그럼 여기서 답변을 제대로 했다면은 면접관은 다음 질문으로 들어갑니다. 탄소세 도입과 관련해서 여러분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그 입장에 대한 구체적인 근거도 함께 말씀해 보세요라고 일단 학생의 관점과 이 학생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논리적 사고력을 물어보는 두 번째 형태로 일단 들어간다. 보시겠죠? 그 다음에 세 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 한국 사회에서 탄소세를 도입한다면 예상되는 문제점 또는 예상되는 장단점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친구가 그 탐구 활동을 정말로 제대로 한 학생이라면 굉장히 흥미있게 기분 좋게 답변할 수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면접 방법은요, 1단계 기본 개념 물어보는 것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경험과 관련되어 있는 내가 어떤 실제 했었던 활동에 대해서, 세 번째는 적용 단계죠. 시사에 어떤 방식으로 확장하고 적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을 평가하는 것이다. 그래서 심층형 질문 방식을 요약하자면 이런 내용이다. 표면적인 사실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동기와 과정과 결과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 경험했던, 체득했던 사고력과 발전 가능성, 그리고 그 전공 분야에 대한 나의 적성까지 확인한다 라는 질문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심층형 질문 다시 한번 요약해 드리자면 1단계 도입 질문을 먼저 합니다. 여기의 성격은 주로 사실 확인 질문, 진위 여부 확인 질문이라고 하면 되고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이 충실했을 때 두 번째 질문으로 가는데 심화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의 환경 하에서 노력했던 그 활동 사항을 통해서 얼마나 사고력이 커갔는지, 그리고 정말로 진정성 있는 활동들을 한 것인지에 대한 실제 내용 검증. 세 번째는 이 학생이 그런 활동을 통해서 관점의 성장을 이뤄냈는지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연계 확장하는 질문으로 연결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또 예시를 몇 개 좀 드려볼게요. 우리 학생이 진로 희망이 환경공학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숨겨져 있는 의도는
우리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평가 요소 중에서 진로 역량이 있죠. 그렇죠? 학생의 진로에 대한 동기와 이해도를 확인하는 질문을 먼저 할 것 같습니다. 그 꿈을 왜 구체화하게 됐는지. 두 번째, 연결되는 질문들은 우리 학생의 활동사항을 봤는데 폐수 정화 실험을 했네요. 그러면 이러한 실험 자체가 진로 결정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 그러면 이 폐수 정화 실험에서 나타날 수 있는 화학적인 반응, 그 다음에 생태에 미치는 영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학습 경험이 충분히 내면화되었는지를 질문하는 것이고, 세 번째로 그럼 앞으로 공동층의 역량까지 볼 수 있는 질문으로 연결하는 대학들도 있을 것 같아요. 환경공학자로서 어떤 연구를 하여 사회에 기여하고 싶은지, 하나의 단계와 흐름으로 각각의 평가자의 대학에서 설계했던 이런 질문에서는 이런 것들을 보고 싶다라는 의도들이 숨겨져 있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종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이 방법은 이유, 맥락, 의미에서 계속적으로 좀 답안지를 좀 만들어 보는 연습도 필요할 것 같아요. 학생 스스로 답변을 좀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내 생활기록부를 상세하게 해부하셔서 이런 질문들이 나올 것 같은데, 그럼 내가 이런 활동들을 왜 했는지 이유가 있겠죠. 동기가 있을 것이고, 그 활동을 통해서 내가 얼만큼 주도성을 발휘했는지에 대한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답변을 하실 때는 맥락이 설명이 돼야 될 것 같아요. 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사고력이 늘어났다, 아니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도출해 봤다라는 과정과 내가 겪었던 장단점, 어려움 등등이 있었을 겁니다. 이유, 맥락,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통해서 내가 어떤 것을 느꼈는지, 실제 느낀 부분들은 무엇이었는지를 통해서 내가 해당 학문 분야에 대한 잠재력이 있고 또 성장 가능성이 있는 인재로 성장하고 싶다라는 부분을 같이 피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챕터 1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는 결국은 모든 질문에는 학생의 진위와 활동에 대한 진위 여부, 그 다음에 그 깊이를 확인하려는 의도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나의 모든 답변에는 이유, 맥락, 의미를 담아서 연습을 미리미리 해 주실 필요가 있다는 것으로 일단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챕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학생부 종합전형 면접에서의 핵심 방향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을까? 자, 먼저 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면접은 보통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볼 거예요. 그러면 15분 동안 나라는 사람을 증명할 수 있는지 하나 영상물을 보시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마케팅 관련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사실 이제 소비자들이 항공사를 선택할 때 항공 스케줄 시간이랑 가격 위주로 해서 선택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그거 이외에 다른 어떤 소비자에게 매력을 줄 수 있는 포인트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이 좀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없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사람들의 무의식을 건드리는 거라 생각해요. 오히려 너무 분석적인 것보다는 조금 더 직관적인 방식의 마케팅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요. 인간의 어떤 깊은 심리에 좀 스며들게끔 만드는 방법으로 계속해서 그 이스타항공을 좀 알리다 보면 자연스럽게 또 판매율이 늘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열정적으로 면접을 잘 봐주셔서 그렇습니까? 예, 감사드리고 귀에 꽂히는 그 멘트들, 큰 소리들이 아무래도 저희에게 큰 감동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합격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영상 좀 재밌게 보셨어요? 무엇을 느끼셨습니까? 다른 건 몰라도 일단 자신감은 굉장히 있다. 그렇죠? 근데 좀 저는 미미민우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이 답변 방식에서 굉장히 좀 촐랑거렸잖아요. 근데 실제로 이렇게 촐랑거리면 좀 진지한 모습이 없을 것 같아서 우리 교수님들은 싫어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신 결국은 본인이 생각했던 부분들을 진정성 있게 자신감 있게 하나씩 연결해서 답변하는 모습들이 잘 보였기 때문에 저는 이 클립을 영상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학생들이 대인 면접을 실제로 이제 마주했을 때 대응해야 되는 하나의 태도는 진정성이고 자신감이고 하나의 연결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씩 그 요소를 좀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은 이제 진정성일 것 같아요.
진정성이라는 것은 진짜 이 활동들 자체는 누가 한 거죠? 내가 한 거잖아요. 나의 경험과 또 나의 동기와 내가 관심을 어떤 방식으로 보여주었는지에 대해서는 분명히 여러분만 아는 그러한 히스토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최대한 솔직하게 말씀을 해주셔야 되는데, 단순히 저 열심히 했어요, 이걸 통해서 많이 배웠어요 라고 답변하면은 아무런 매력이 못 느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답변을 하실 때는 구체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는지, 그리고 실제로 나의 생각이 어떤 방식으로 바뀌었는지, 그 변화의 지점과 느낀 점을 같이 이야기해 주시는 게 일단 중요한 내용이다. 면접관이 물어봅니다. 어떤 상황에서 리더십을 발휘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무엇을 배웠나요? 그런데 어떤 답변이 안 좋을까요? 저는 리더십 있는 학생입니다. 학급 부반장을 맡아서 학급 잘 이끌었고요. 구성원들의 화합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느껴지시는 거는 뭐죠? 추상적이다. 그렇죠? 실제로 보고 싶어하는 학생의 모습은 제가 처음 부반장을 맡았을 때 우리 소외되는 친구들이 있어서 랜덤 짝꿍 점심을 제안했었고, 처음에 어색했지만 점차 우리 반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함께라는 가치를 배웠습니다. 저에게 리더십이란 잘 이끄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가게 만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포장된 것 같긴 하지만 일단 면접관 입장에서는 이 친구가 부반장을 했네, 그리고 함께 어울릴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네, 그 정도의 의미 전달이 충분히 있었을 것 같잖아요. 그렇죠? 이런 답변들을 하실 때도 여러분들은 결국 구체적인 행동을 통해서 리더십을 물었어요. 그러면 대학의 평가자들이 원하는 것은 이 학생이 리더의 역할을 어떤 것을 수행했는지, 그리고 리더로서 수행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인식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학생한테 닥친 어떤 문제점이 있었다면 그 해결 방안을 어떤 방식으로 찾았는지, 결국 성장했는지를 파악하고 싶어 한다라는 것으로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결국 핵심사항 만들어 보셔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자신감입니다. 나의 준비 과정과 가능성을 최대한 할 수 있을 만큼 자신 있게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근데 실제 면접에서는 많이 떨려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그 전에 많이 준비하셔야 됩니다. 큰 목소리, 화려하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자체가 자신감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경험과 생각이 맞다, 확신의 어조가 있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자신감을 얻으시려면 나를 좀 냉정하게 객관적으로 좀 분석해 보시고 연습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생활기록부 이제 3학년 1학기까지가 면접에 반영이 된다면 그 활동 자체만 다 나열해 보면 아마 100개 가까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질문들 중에서 분명히 우선순위들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럼 우선순위 별로 쭉 분석을 하셔서 내가 이 활동들을 어떤 방식으로 했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설명할 수 있으셔야 됩니다. 자,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면접관이 역사 수업 중에 재미있게 다뤘던 시대나 사건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이유와 경험이 여러분의 학습 태도나 탐구 방식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보세요라는 질문이 있습니다. 자신감 있는 학생이라면 이거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할까요? 일단 빨간색 글자 보시면 물어보는 하나의 주제가 이렇습니다. 시대나 사건, 그리고 그걸 왜 선택했는지에 대한 이유, 그리고 그러한 경험, 그리고 여러분한테 어떤 영향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따로 키워드를 표시를 해놨습니다. 답변의 예시입니다. 역사 시간에 좀 관심을 보였던 학생인 것 같아요. 동아시아사 발표 수업에서 무엇을 했는지, 시대는 일단 19세기 청일전쟁으로 잡았습니다. 그 전후에서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 방식 비교라는 주제를 정해서 자료를 조사하고 직접 발표하면서 이 복잡한 역사적 흐름을 논리적으로 정리해 전달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상학과 진학의 목표를 세우는데 결정적인 내가 이 학과를 선택했던 이 앞에서 질문은요, 여러분이 우리 학과, 역사학과를 지원하는데 어떠한 영향이 있었는지, 그러한 계기가 무엇이었고 흥미있게 탐구했던 시대상은 언제였는지에 대한 물음이었습니다. 그러면 내 답변 자체도 일단 내가 관심 있었던 시대상,
그리고 내가 특히 흥미있게 했었던 활동에 대한 정리가 필요하겠죠. 그러한 영향들이 미쳐서 나는 이 학과를 선택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일단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렇게 답변을 했다면 결국은 면접관은 이 친구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구나. 다음 질문으로 바로 연결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하나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활동했었던 생활기록부에 있었던 활동 자체는요, 굉장히 부분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활동 자체가 하나의 연결성이 있을 것이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여러분들의 학교 생활기록부, 하나의 스토리, 그리고 하나의 면, 하나의 별자리가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여러분 생각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세 번째 핵심 요소입니다. 연결성입니다. 여러분들 학생별로 했었던 활동의 나열을 하나의 스토리로 만들 수 있는 여러분들의 하나의 논리 구성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개별 활동은요, 결국은 흩어진 점입니다. 여러분들이 대학에서 어떤 특정 질문을 했을 때 개별 활동만 설명하는 경우들은 결국 없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활동들을 왜 했는지 그 방향과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물어봤을 때 하나로 연결할 수 있는 빌드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결국은 이 연결성을 최종적으로 만드실 때는 내 활동 자체가 어떠한 유기적인 연결 관계가 있는지를 좀 분석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교과학습을 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것은 일단 여러분들의 기초 학업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성장했는가를 보고자 하는 것이죠. 그럼 이것을 먼저 보고자 했던 활동 사항들은 세특 내용에 적혀져 있던 다양했던 탐구활동 또는 실험 내용, 실습 내용, 토론, 독서 활동 등등일 겁니다. 하나의 부분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러면 대학에서는 이러한 부분적인 활동들 자체가 하나의 학생이 쭉 3년 동안의 연결고리가 될 수 있을 거다라는 생각으로 심화 질문, 확장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쭉 활동을 통해서 결국 우리 대학에 또는 우리 학과에 들어올 수 있을 정도로 충분한 스토리가 만들어졌는지를 물어보는 것이 학생부 종합전형의 면접일 텐데요. 연결성을 만드는 답변의 준비 방향을 하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면접관이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 시절 수행했었던 과학탐구 활동 중에서 하나를 구체적으로 선정해서 설명해보고 그 경험이 학과를 설정해볼게요. 응용화학과 전공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질문 되게 많이 합니다. 면접관이 너가 우리 학과 오기 위해서 너한테 가장 의미 있었던 과학 활동이 있었는지 한번 물어볼게. 그러면 여러분들이 일단 여기서는 답변을 어떻게 해야 될지. 자, 활동에서 나왔을 때는 일단 교과학습 활동에서 나오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고등학교 화학 투시 실험 시간에 저는 대리석, 덩어리 탄산칼슘과 분말 탄산칼슘을 통해서 염산 용액과 반응시키며 입자 크기에 대한 반응 속도 차이를 검증하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그 결과 미세한 분말 입자가 대리석보다 훨씬 빠르게 기포를 발생시키는 모습을 관찰하면서 표면적이 커질수록 반응이 촉진된다라는 원리에 흥미를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경험은 입자 크기와 물성의 상관관계를 탐구하는 나노 소재 연구로 자연스럽게 이어졌고요. 내가 추후에 융합 응용화학과에서는 이 원리를 바탕으로 재료 합성 또는 물성 분석 실험을 배우고 또 학부 연구생이 돼서 나노 소재 연구실에서 주사현미경이죠. 전자주사현미경 관찰을 통해 미세 구조를 확인하고 표면 개질 기술을 개발하는 역량을 쌓아가고 싶습니다. 하나의 여러분들의 화학에서 일어났던 활동 사항을 통해서 나는 어떤 실험을 했었는지, 그리고 이걸 통해서 배웠던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원리가 무엇이었고, 이걸 통해서 나한테 배웠던 점을 통해 대학에서 어떤 연구를 하고 싶었는지가 쭉 연결이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제가 여기 보여드렸던 이런 자료집은요, 제가 방금 QR코드를 통해서 다 여러분들께 배부를 해드렸습니다. 하나의 흐름이 될 수 있도록 면접 질문을 만드는 방법들 신경을 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런 질문들에 대해서 노란색으로 하이라이트를 해놨습니다.
구체적으로 사례를 제시하라고 했어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례를 어떤 제시를 해야 될지, 지원자가 어떤 실험을 했는지에 대한 내용을 물어보는 질문이었죠. 그리고 여기에 숨은 의도는 이 학생이 우리 화학과인데 충분히 실험 실습을 했던 학생인가를 물어보는 질문이다. 그래서 내용은 단순히 흥미를 넘어서 정말로 과정을 거쳐서 하나의 배운 점이 있었는지를 물어보는 형태일 것이다. 두 번째입니다. 우리 전공과 어떤 연계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그리고 우리 대학의 전공의 커리큘럼이 얼마나 맞물리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질문으로 이어졌습니다. 그럼 학생이 했었던 경험을 통해서 문제 해결력을 찾아가고, 이 친구가 실험을 했다면 변수 통제도 해봤을 것이고 분석도 해봤을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결과를 해석하는 보고서까지 작성했다면 이 친구가 우리 대학에 왔을 때 굉장히 잘할 것 같다라는 느낌이 그려지겠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보고자 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명확하게 말해보세요. 하나의 소통 능력을 같이 보고자 하는 겁니다. 의사소통 능력. 전문적인 내용을 얼마나 명확하고 간결하게 답변할 수 있는가. 그럼 결국 우리 이공계열에서는요, 분석하고 실험하고 했던 것들은 간결하고 명확하게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학생의 준비가 되었다면 정말로 이 친구를 한번 뽑아보고 싶어서 같이 연구하고 싶은 하나의 동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예시를 하나 좀 드려보겠습니다. 물리학2 세특에서 발췌했어요. 물리학2 중력 렌즈 심화탐구 보고서 작성을 했던 친구입니다. 그럼 이런 질문들이 이런 세특들이 있었으면 면접관은 어떤 질문을 하고 싶을까요? 우리 쭉 배워왔습니다. 일단 먼저 중력 렌즈 효과가 무엇인지가 되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왜 중력 렌즈를 탐구했는지에 대한 그 활동에 대한 연결성을 보고 싶어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 친구가 나중에 천문 우주 실험, 우주 물리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그거에 대한 진로가 어떤 방식으로 연계될 수 있을지에 대한 그러한 질문 형태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생부 종합전형에서의 면접 방식은요, 지금 보시면 물리학 세특에서 발생됐던 하나의 여러분들의 교육활동이, 이런 활동이 창체 동아리 활동에서도 있을 수도 있죠. 그리고 또 창체 진로 활동에서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면접관은 어가 중력 렌즈에도 관심이 있었고 천문 물리학에도 관심이 있었고 이런 내용들을 쭉 종합해 보면서 이 친구가 어떤 수준까지 학습을 했을까라는 것을 유추하면서 답변을 하나를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번 챕터 2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시면 하나의 완성된 공식을 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활용해 주시고 결국은 진정성, 내가 했던 활동이잖아요. 그리고 두 번째, 자신감이 있어야 될 것이고 하나의 흐름을 통해서 나의 서사를 좀 만들어 주시면 확실히 합격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세 번째, 대학별 사례를 좀 제시해 드리고 싶습니다. 대학은 달라도 보고자 하는 본질은 동일하다라는 걸로 일단 소재를 잡았어요. 면접에서의 방식은 크게 요 세 가지의 평가하고자 하는 초점들이 있습니다. 결국은 학업 역량,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학업 역량은 뭐죠? 면접에서 보고자 하는 것들은 정말로 깊이 있는 사고를 했는 학생으로 성장했는가. 그리고 진로 역량이죠. 전공에 대한 적합성이 충분히 보이는가. 그리고 공동체 역량, 이런 방식으로 합니다. 최상위권 대학과 상위권 대학에서는 사고의 깊이를 측정하는 데 초점을 많이 맞춥니다. 그리고 중위권 대학으로 갈수록 전공 분야에 대한 관심이라던가 또는 이 학생이 인성적으로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이 초점을 좀 맞춘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에 앉아있는 우리 학생분들은 최소한 상위권 대학을 염두하고 있는 학생이기 때문에, 그렇죠? 면접 분야에 대해서도 그 사고의 깊이를 최대한 잘 보여주시기 위해서는 학습을 끝까지 하셔서 파고드는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도록 좀
좀 대처를 해주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최상위권 대학의 문제를 좀 먼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료는 선행학습 영향평가에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고려대학교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재시문 면접이라는 유형이 있죠. 재시문 면접은 주로 어떤 대학에서 한다고 했죠? 스카이 대학에서 하거나 또는 의대같이 MMI 형태로 되어 있는 면접 형태에서는 이런 재시문을 모든 학생들한테 제시함으로써 통제된 환경에서의 문제 해결 능력이 어느 수준까지 들어가는지에 대한 초점을 맞춥니다. 쭉 보시면요. 재시문 면접의 특징은 일단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만큼 사고력이 깊어야 될 것이고 상황이 어떤 질문들이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그 상황에 대한 대처 능력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학생들이 많이 준비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재시문 자체가 굉장히 깁니다. 보시면 일단 저는 문과 계열의 학생들 대상으로 하는 질문을 좀 가져왔었는데요. 수시문집 계열적 합전형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는 독서, 문학, 한국사, 생활과 윤리, 그리고 핵심 개념은 시민 참여, 권력, 감시라는 주제를 통해서 준비 시간은 21분, 면접 시간은 7분으로 설정한 문제를 가져왔습니다. 21분 동안에 가나 다라는 질문을 일단 다 이해를 하셔야 돼요. 순식간에. 그럼 그만큼 이걸 대응할 수 있으려면 그 전에 해박한 독서를 통해서 독서 능력을 최대치 시켜놨었어야 되고 각각의 질문에 대한 요지를 21분 동안 다 뽑아서 정리까지 할 수 있을 정도의 내공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사실 많은 준비가 필요합니다. 어렵기도 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이 재시문 면접을 준비하는 방법은 파란색은 일단 문과 계열이고 빨간색은 이과 계열의 하나의 방식입니다. 문과 계열은 보통 재시문 분석 능력이 되게 중요한 거예요. 글의 구조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도입 전개 결론을 분리해서 핵심 키워드를 도출한 다음에 답변 구조를 빨리 만드는 능력이 키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계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는 일단 연구 주제 또는 실험 주제를 가지고 많이 질문들을 하기 때문에 이 현상에서 어떠한 이론들과 어떠한 핵심 개념을 다루고 있는지, 그리고 가설과 그다음에 통계 자료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 실험과 그런 실습을 통해서 배웠어야 되는 절차를 빨리 구조화하는 것들이 핵심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3단계, 4단계, 그 다음에 자연계열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3단계, 4단계라는 방식이 있는데 결국은 인문계열에서는 논리력, 비판적 사고력일 것이고 자연계열 같은 경우는 수리 문제이기 때문에 수치 해석 능력과 결과를 빨리 데이터를 요약하고 그다음에 가설과 한계점을 찾는 노력, 능력이다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재시문 면접 같은 경우는 우리 학생이 정말 그 대학을 정말 가고 싶어 하신다면 그 대학의 선행학습 영향평가 문항을 최소 3년치는 달달 외워보고 실전 연습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전북도 교육청에서도 9월 달에 재시문 면접을 대비하기 위한 특강과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관심 있는 학생들이라면 그런 부분, 그런 활동들을 통해서 저희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대비에 그런 도움을 받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오늘의 초점은 결국은 상위권 대학에서 서류 기반의 심층 확인 질문들을 어떤 수준까지 하고 있는지에 대한 상황을 파악하고 대비 방법을 배우러 왔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세부적으로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나왔던 이 질문은요, 제가 근무했던 대학에서 했던 질문입니다. 자, 생명과학 1에서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에 대해서 탐구했던 학생의 세특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질문은 이렇게 했습니다. 생명과학 보고서를 보니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을 다뤘는데 이 기술의 사회적,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 본인의 결론을 한번 말해보시고 이게 본인의 생명과학자라면 이 딜레마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유전자와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의학 계열에서 MMI 질문 소재로도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면접관의 의도를 먼저 살펴봐 주셔야 되겠죠.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해서 일단 설명해봐라.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회적, 윤리적 쟁점은 무엇이었는지, 하나의 공동체 역량을 보고자 하는 하나의 질문이었고, 세 번째로는 본인의 연구 책임자라면 이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겠는가, 문제 해결 능력, 하나의 진로 역량을 물어보는 질문 형태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질문을 딱 받아봤을 때 여러분들이 이런 활동들을 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느껴지시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어렵습니다라고 하진 않겠죠. 나 이런 질문들을 했으니까 이 질문이 나한테 올 것이라고 예상을 했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렇죠? 이 질문 자체는요, 서류에 있었던 내용을 그대로 여러분한테 전개를 한 질문이기 때문에 굉장히 타당한 질문을 받으신 겁니다. 내가 그러한 질문들이 적혀져 있다면 나는 그 내용을 최대한 학습을 하고, 그렇죠? 학습 내용 자체가 나의 역량으로 체화되어 있을 것을 대학에서는 기대하고 하는 질문입니다. 서류 내용을 통해서 채특, 진로활동, 동아리활동, 자율탐구활동의 여러 가지 기록에 근거한 질문을 통해서 생활기록부의 신뢰도뿐만 아니라 선생님께서 그 내용을 적어주셨다는 것은 여러분들이 수업에서 그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작성이 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역량을 실제로 구술로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가 되어 있어야 되겠죠. 진실성 확보에 있습니다. 면접관이 이렇게 활동을 통해서 너가 이런 질문들을 했을 때 단순히 그냥 준비한 내용만 뭐를 질문해도 암기한 형태로만 하고 나올지, 아니면 면접관이랑 상호작용하면서 충분한 답변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이 진실성을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채택에 기록되어 있는 이런 구체적인 경험이 있었잖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 그리고 이 윤리 토론을 했다라는 우리 학생의 진술이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의 입장에서 물어봤을 때는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정말 그걸 통해서 비판적인 사고력이 얼마나 올라갔는지, 문제 해결 능력이 충분히 잘 발휘되고 있는지를 물어보고자 하는 겁니다. 결국 지원 전공에서 직결되어 있는 탐구 주제는 반드시 질문으로 나옵니다. 생명과학과에서는 생명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이 1차적으로 나옵니다. 전자전기 컴퓨터공학부에서는 여러분들이 과학기술, 전자기술, 물리와 관련되어 있는 하나의 탐구 활동들 자체가 하나의 질문으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그 분야에 대해서 몰입해서 학교 생활을 했잖아요. 확실한 진학 의지로 이어질 수 있으려면 면접관과 하나의 상호작용이 이루어져야 된다라는 형태로 질문이 이루어질 겁니다. 자, 그래서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 대비하는 방법입니다. 채택에 쓰여져 있는 키워드 중심을 일단 정리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크리스퍼 유전자 가해 기술에 대해서 작동 원리들을 목록으로 일단 정리한 다음에 왜 어떻게 실행했는지, 아까 전에 첫 번째 챕터 1에서 제가 강조했던 것들을 보였죠. 이유와 맥락을 좀 담아줘야 된다. 왜 그렇게 했는지,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본인의 스토리를 확실하게 한두 문장 정도는 요약해놔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논리적인 구조를 만들어내셔야 될 텐데 하나의 답변 공식들이 있습니다. 일단은 선생님, 면접관이 했던 질문에 대해서 나도 그 질문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을 하고 있는지에 대한 질문 재진술을 먼저 하고 나의 주장을 쭉 하는 겁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결론을 만들어내시는 거고, 세 번째, 더 나아가서 여러분들이 이 분야가 왜 중요한지, 그리고 나는 이것을 왜 전공으로 선택하고 싶은지에 대한 여러분들의 지원 전공과 관련되어 있는 나의 비전,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완벽하게 수행해내기 위해서는 같은 상위권 대학을 진학하고 싶은 학생들끼리 모의 면접을 계속 만들어주는 거죠. 서류 기반의 확인 질문이라고 했으면 결국은 학생부에서 질문들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선생님과 우리 학생들이 같이 모여서 면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희가 9월달, 10월달에 우리 또 교육청을 통해서 면접을 대비할 수 있도록 모의 면접 프로그램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재진술과 경험에 대해서 언급하는 하나의 형태를 답변으로 만들어 봤습니다. 아까 처음에 질문이 어떻게 됐었죠? 왜 크리스퍼 가해 기술에 대해서
탐구했는지, 그리고 그것들이 윤리적 쟁점이 무엇이고 앞으로 이 딜레마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고 싶은지가 면접관의 질문이었죠. 그러면 질문에 대해서 일단 재진술하는 것들, 그리고 본인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언급하는 것 자체로 먼저 만들었습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기 기술은 난치병 치료의 혁신적인 전환점이 되는 거 맞죠? 될 수도 있지만 동시에 디자인 베이비라는 그런 논란같이 윤리적인 딜레마도 동반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학교 과학탐구 활동을 통해서 이 오프 타겟 문제를 직접 실험하면서 안정성을 검증했고, 생명 윤리 동아리 토론을 통해서 치료 목적과 비치료 목적 경계에 대해서 깊이 고민을 해봤습니다. 우리 학생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경험에서 나타났다고 저희는 이해됩니다. 두 번째 질문이었습니다. 윤리적인 문제, 윤리적인 쟁점이 있다라는 면접관의 질문에 대해서 우려스럽게도 치료 목적의 질병 완화와 개인의 선택적 형질 강화 사이의 경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 기술이 사회 윤리적 갈등의 하나의 유발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또한 비표적 절단으로 인한 돌연변이가 예기치 않게 유전적 부작용까지 초래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연구 책임자라면 첫째, 비치료 목적의 유전자 편집을 전면 금지하는 WHO, OECD 수준의 엄격한 윤리 지침을 도입하겠습니다. 등등등등 해서 내가 탐구했던 하나의 내용 자체를 스토리화 시킬 것이고,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기 기술을 통해서 인류와 건강과 복지를 위해서 승진하는 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등등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최종적으로 하고 싶어하는 진로의 포부까지를 답변할 수 있다면 그 답변 자체는 굉장히 100점짜리 답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지역의 대학 방식, 전북대학교의 큰 사람 전형도 면접이 있어요. 1단계 성적이 80% 반영되고 2단계 성적이 20%인 걸 봐서 우리 지역의 면접 방식은 일단 확인형 질문으로 주로 이루어질 것 같다라는 생각으로 좀 유추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요, 힌트가 많이 있습니다. 면접관은 3인이었고요. 지원자 1인에 대해서 10분 정도의 면접을 하게 됩니다. 자, 교과 지식과 관련되어 있는 질문은 면접고사에서 실시하지 않겠다고 했네요. 2024학년도 선행학습 영향평가 보고서를 보니까요, 면접 방식 자체가 일단 학교생활기록부에 있는 기재사항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그럼 확인하는 방식은 처음에 이야기했듯이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이유, 맥락을 담아서 답변하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내가 이런 활동들을 왜 했는지 최대한 구체적이고, 그 다음에 태도는 자신감 있게, 진정성 있게, 하나의 이런 활동 자체가 연결성이 있도록 흐름을 담아서 답변하는 논리를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자체가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평이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질문 형태에 대해서는 지금도 하나 딱 물어봤을 때 답변할 수 있을 정도로 자신감 있게끔 준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남은 시간 동안 이런 질문에 대한 답변은 자연스럽게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세워진다면 심층 확인 질문에 대해서도 충분히 대응할 수 있을 정도의 역량이 갈 것이다 라고 이해가 됩니다. 자, 질문해 보겠습니다. 전북대에서 하는 정도의 질문의 형태입니다. 신소재공학부에 지원하게 된 동기가 무엇입니까? 라는 질문을 했어요. 의미, 이유, 맥락을 담아서 그 다음에 진정성을 담아서 답변을 한다면 이런 형태로 답변하면 좋겠죠. 과학과 관련되어 있는 화학 동아리 시간에 금속의 열 전도율 비교하는 실험을 했었는데요. 같은 금속이라도 성질이 다르다는 부분이 굉장히 나한테 인상이 깊었었고, 이후 재료공학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북대학교 공학계열에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변하신다면 충분히 여러분들의 이유와 맥락과 의미를 담아서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다양한 질문들이 이렇게 많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결국은 여러분들의 서사, 스토리를 전달할 수 있을 학생들이 돼주셔야 될 것 같고요. 본질적인 질문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대학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본질적인 질문 뭐죠? 너가 우리 대학에 와서 충분히 공부할 수 있을 것 같아? 라는 부분으로 검증을 합니다. 그러면 그만큼 성장 가능성이 있는 학생으로 나는 학교 생활을 통해서 노력해 봤습니다. 그리고
잠재력이 그만큼 풍부한 학생으로 성장했다라는 학생이 대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정리하겠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최종적으로 여러분들이 하나의 질문 형태를 만들기 위해서 어떠한 시나리오와 대응을 할 수 있을지 그 답변에 대한 공식을 하나 좀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스타 플러스 I라는 형태를 제가 대학에 있을 때 우리 학생들한테도 많이 특강을 했었던 것 같은데요. 질문은 이겁니다. 앞으로 인공지능과 인간이 함께 살아갈 사회에서 서로를 이해하고 소중히 여기는 태도를 어떻게 가질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입니다. 인공지능 계속적으로 기술 발달되고 있는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을까에 대한 질문이죠. 그럼 답변은요. 상황과 여러분들의 과제, 주어진 과제, 그리고 나는 여기서 어떻게 행동할 것인지, 그리고 결과는 무엇이었고 이걸 통해서 플러스 인사이트, 나는 어떤 방식으로 성장했는지에 대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 이러한 질문에 부합하는 답변을 한번 만들어 보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입니다. 언제 어디서라는 내용이었죠. 지역 노인복지관에서 우리 어르신들에게 인공지능 스피커 사용법을 알려드리는 봉사활동을 했었습니다. 태스크는 뭐였죠? 나한테 주어진 과제였죠. 처음엔 기능 전달이 목표였지만 이 인공지능에 대한 어르신들의 거부감을 보고 기술과 사람 사이의 심리적인 거리를 좁혀야겠다라는 목표를 세워서 액션입니다. 그래서 내가 실제로 더 깊게 하기 위해서 했던 실행입니다. 이를 위해서 딱딱한 명령이 아닌 친구들한테 말하는 기법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특히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추억의 노래를 찾아드리고 AI가 그분들의 추억과 소통하는 도구가 될 수 있음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그냥 기계라고 생각했던 어르신들께서 먼저 AI에게 말을 걸고 손주와 영상통화를 하는 등 기술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으로 변하는 점을 확인하게 되었고, 이걸 통해서 배운 점, 이를 통해 AI와의 공존은 우리가 AI를 어떻게 활용하는 거에 달려있다는 점을 깨달았습니다. 라는 등등으로 학생이 답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결국은 딱 봤을 때는 너무 지금 봤을 때 너무 좀 짜여진 것 같고 어색하고 어렵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훈련의 방식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답변의 방식은 자기의 맞춤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면접이라는 장면 하에서 내가 얼지 않고 긴장하지 않고 최대한 기본 정도만 얘기하려면 나만의 맞춤형 답변 스킬을 좀 만들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걸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최종적으로 대응력 만들어 보고 종료하겠습니다. 말로 연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생각을 입 밖으로 꺼내야 될 것이고요. 답변은 계속적으로 다듬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처음부터 어떤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려고 하면 혼란스럽죠. 그 내용에 대해서 내가 알고 있는 게 맞나라는 의심도 들 것이고, 계속적으로 정리하셔야 될 거고,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해 주셔야 되는 것은 내 생활기록부 내용 자체가 여러분들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내가 상위권 대학을 노릴 학생들이라면 최소한 내 생기부에 대한 품질에 대한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그만큼 여러분들 열심히 한 게 맞습니다. 그러면 면접관 관점에서 내가 이 학과의 교수님이라면 이런 질문들을 좀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으로 면접관 시선에서 내 학생부를 한번 해부해 보신다면 충분히 좋은 대비 방법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대비하는 과정 속에서 스마트폰으로 녹화하고 또는 계속적으로 녹음하는 것들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꺼내 보시면서 최종적 면접 단계 준비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준비가 잘 할 수 있겠죠? 네, 어렵지, 처음에는 굉장히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계속적인 훈련들을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학생부 종합전형 계속 확대되는 전형이고, 또 면접에 대한 중요성 계속적으로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대학들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앞으로 경험할 이 대입 전형에서 최대한 연습 많이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입 지원관이 전북도 교육청에 3명이 있어요. 알고 계셨어요? 전주진로진학센터, 남원 정읍진로지원센터에도 있고 각각의 지역별로 센터들이 다 있습니다. 거기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우리 실제로 우리 학생들이 대입과 관련되는 어려움 겪지 않도록
실전 프로그램들 많이 만들어서 제공할 거니까요. 더 우리 도교육청의 교육자원들을 신뢰하시고 많이 활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이것으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